하이힐 소리를 듣고 난 이후로부터 한두 달 후였을 거예요. 낙엽이 살랑살랑 떨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가을 초입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술병을 딸랑거리면서 룸에다가 밀어넣고 바보처럼 웃으면서 팁을 받았더랬죠. 날은 선선했지만 당시에 워낙 손님도 많고 잔심부름도 넘쳐나다 보니 친구랑 저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감정노동에 육체노동까지 하니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같은 하루가 지겨웠습니다. 그날도 색다른 하루를 원하고 갈망했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와 다시 한번 색다른 하루를 보내려 준비했습니다. 매일 같은 생활에 놀러 갈 시간이 없는 우리로서는 잠자리를 바꾸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이힐 소리도 까맣게 잊고 다시 친구와 가게에서 하루 낮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에게 허락은 맡았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게에서 자서 일찍 문 열고 청소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섬주섬 가게 정리 마무리하고 친구랑 둘이서 잘 곳을 정하는데 그때 하이힐이 생각났습니다. 둘 다 덩치는 크지만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귀신이 무섭다기보단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왠지 귀신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소리 들은 대형 룸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가씨 대기실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피곤하다며 먼저 아가씨 대기실에 가 있는다고 저에게 말을 하고 아가씨 대기실로 갔고 저는 그때 꼬시는 여성분이 있었던지라 웨이터 대기실로 가서 당시 20대 때의 최고의 메신저 네이트온을 켰습니다. 여성분하고 꽁냥거리면서 서로 찍은 웃긴 사진도 보여주고 천천히 진도를 빼고 있었더랬죠. 그러다 언뜻 시간을 보니 앞불싸 9시가 넘었더라고요. 얼른 자야 밤에 견딜 텐데. 이 말을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데 너무 적막하고 기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분이 상하네. 혼자 중얼대면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돌려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확인하는 CCTV를 봤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카운터만 비춰야 할 모니터에 사람 형체가 보이더군요.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또렷한 건 같이 일하는 친구만큼 크다는 거. 그건 확신하네요. 저는 처음에 친구가 카운터에서 전화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핸드폰 요금이 아깝다며 가게 전화기로 여성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화기는커녕 CCTV 카메라를 향해서 서 있네요. 뭐지? 저는 그때 친구가 절 놀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문을 살짝 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죠. 장난 앵간히 하고 가서 자라. 피곤하지도 않냐? 이 말을 하고 문을 쾅 닫는데 비웃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발끈해서 뛰쳐나가려던 찰나 당시 꼬시던 여성분에게 쪽지가 오더군요. 저런 헛장난에 장단 맞추는 것보다는 여자랑 대화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에서는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쪽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뒤로 한 10여 분 후였을까요? 묘한 적막감에 저도 모르게 다시 고개가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모니터에는 덩치 큰 남자가 서서 양 옆으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군가 부를 때 반동이라고 해서 옆으로 박자 맞춰서 흔들거리잖아요. 허리에 손을 안 올리고 내린 상태로 계속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흔들 천천히 흔들 계속 반복하고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계속 한 3분쯤 멍하니 바라봤을 거예요. 친구일 거라는 생각이 반,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반.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섭거나 짜증나면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앉아서 카운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 새끼야, 장난 그만 치고 가서 쳐 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나서 일어나서 쾅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미 귀신이건 친구건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문에서 나와서 카운터로 뛰어가는데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기척은 아예 없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가씨 대기실로 바로 뛰어가는데 분명 제 친구가 장난을 쳤다면 도망가는 발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가 않고요. 이상한 기분에 급하게 발걸음을 놀려서 대기실에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대기실 안에는 친구가 우통 벗고 팬티만 입고 침 질질 흘리며 자고 있네요. 자는 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리얼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보며 멍하니 서 있는데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리네요. 혹여나 다른 사람이 숨어있나 싶어서 가게 룸이란 룸은 다 뒤져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딴 일을 겪나 싶어서 허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욕 한마디 내뱉고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친구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 대략 4시에서 5시쯤 되었을까요? 친구에게 아침 사이에 일어난 일을 말해주니 자신은 일어난 적도 없고 카운터 쪽에는 사연이 있다고 말해주더군요. 사연인 즉슨 카운터 쪽 바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는 잘 안 쓰는 대형 룸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피로연도 할 정도니 가게에서 제일 큰 룸이죠. 제가 가게에 일하러 오기 전 그 룸 안에서 무당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하얀 소복을 입고 백발에 머리에 쪽 집은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눈은 백태가 끼어서 하얗게 번들거리는 겉모습으로도 충분히 무서운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가 룸을 다 돌아다니고 그 대형 룸에 앉아서 사장님과 친구에게 나지막히 말했다더군요. 지긋지긋하게 많아. 많다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서는 친구를 백태가 낀 눈으로 응시하면서 그래도 이놈이 있어서 다행이구먼. 이놈 기가 세서 헛짓은 못하겠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이 할머니가 노망이 났나 싶었대요. 친구놈은 살면서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녀석이라 한 귀로 듣고 흘리는데 묘하게 그 할머니 눈은 소름이 돋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그 대형룸에서는 구판이 벌어졌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당 할머니가 몇 시간 동안 구슬했어요. 사장님도 옆에서 손을 비비면서 빌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러 지금도 가게 안을 보면 소파 뒤나 냉장고 뒤쪽에 부적이 붙어 있고 가게 오픈할 때는 막걸리 한 통을 사서 가게 앞에 살짝 뿌리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잖아요. 귀신이 많은 곳 3곳을 꼽자면 학교, 병원,
군대라고 하는데 저는 네 곳을 꼽네요. 학교, 병원, 군대, 업소. 업소는 음기가 많아서인지 제가 가는 가게마다 한 번씩 헛것을 보내요. 거기다가 보통 다른 곳은 귀신이 나왔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만 반대로 업소는 귀신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아까 말했던 부적이나 막걸리 같은 거요. 그 할머니가 했던 굿도 아마 귀신에게 손님 받게 해달라 마음을 돌리게 하는 굿이었을 거예요. 이 글을 카운터에 앉아서 쓰는데 당시 굿할 때 썼던 양초도 보이고 향도 보이니 기분이 오묘합니다. 아, 그리고 굿 비용은 아마 당시 몇 천만 원 줬다고 들었어요. 참, 저한테 줬으면 귀신이고 뭐고 납치라도 할 텐데. 가게 귀신 이야기를 얼마 전에 사람들에게 들려줬더니 3일을 몸살로 앓았다네요. 반동으로 흔들거리는 애는 그 후로는 못 봤네요. 하일 소리는 종종 들었지만.